안녕하세요. Y편집입니다. 오늘은 독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해 때문에 지금 시기쯤 되면 좀 걱정이 많죠? 영어 독해를 어떻게 잘하는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오늘 간단하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대부분 독해를 할 때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은 편입을 기준으로 예를 들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입이라고 하면, 편입 영어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 편입 영어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독해나 문법이나 단어 같은 것들을 각기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어는 쉬운 것만 외우고 어려운 것들은 좀 타협을 보거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독해에 올인을 한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크게 독해만 따로 본다고 했을 때 독해는 단어와 문법의 조합이에요. 자, 이 단어와 문법의 조합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단어 당연히 알아야 하겠죠. 문법, 만약에 문법을 모르면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하게 투부정사 같은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지금 보면은 투부정사가 꽤 많죠.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문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냥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하면 되겠지 싶어요. 그런데 투부정사의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무슨 명사종용법, 형용사종용법, 부사종용법 이러는데 이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이 정확하게 어떤 쓰임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명사적 용법이래, 형용사적 용법이래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더 헷갈리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주어에 있죠. 그 투부정사가 주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투부정사가 주어라는 거를 문법적으로 볼 수 없다면, 특히나 지금은 제가 예문으로 짧게 해놔서 그렇지 실제 문장은 훨씬 더 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문제의 일부분, 독해에서 나오는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 일부분 이렇게 사진으로 살짝 띄워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좀 길어요. 그럼 투부정사가 주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는 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대부분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문법을 보면 그냥 턱을 괴고 풀거나 펜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답만 체크하는 데 사용하죠.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주어에 있으면, 그리고 투부정사가 목적 보어 자리에 있으면,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그리고 투부정사가 단독으로 있으면 각각이 의미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러면 첫 번째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에 있다 그러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주어니까 은는 이 가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독해 수업 때 제대로 배우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노는 것은 is fun,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왠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외우면 될까요? 수학도 아니고 그 뒤에 뭐 is가 반드시 나오고 fun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이렇게 문장이 짧거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또 약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목적 보호인지 아나요? 라고 하는데 이 want를 볼 줄 알아야 돼요. want는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형식과 want의 오형식은 또 즉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와 그냥 want랑은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냥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거나 혹은 이 네 번째에 있는 단독으로 있는 투부정사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단독으로 있으면요,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나는 그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목적어의 투부정사죠. 목적어의 투부정사가 오면 무슨 명사적 용법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명사적 용법이 명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삼형식 동사가 따로 있는 건데 그런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어떻게 써먹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배우기만 한 거죠. 그러면 문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독해에서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필요로 합니다. to find, 찾는 것을 하면서 목적어니까 우리가 을를 붙이겠죠. 그럼 이게 을을 왜 붙여야 되는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았으니까 그게 need 때문이야 라는 걸 문법적으로 볼 줄은 알아야, 그죠? 문법 문제면 당연히 이걸 응용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 이론을 알고 이 지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배울 때 막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해석해요, 저렇게 생긴 건 저렇게 해석해요 라고만 듣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저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라고는 듣는데 그리고 막상 혼자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도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래요. 그래서 을를 붙인대. 근데 들을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왜지? 싶잖아요. 그 왜라는 그 의문이 드는 그 모든 게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을 포기하고 독해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자, 네 번째 같은 우리는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이 건물에서 만났습니다. 투부정사가 단독으로 있으면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뜻이죠. 그래서 to talk with, 그죠? 함께 말하기 위해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단독으로 있는 건지, 투부정사가 목적어에 있는 건지, 투부정사가 목적 보어에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구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건 뭐냐? 결국 해석이 아니죠. 해석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 대충 이런 의미 같아, 대충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럼 점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쑥날쑥 반복하겠죠. 들쑥날쑥이면 차라리 나아. 그죠? 근데 계속 하향세를 띠거나 혹은 맞춰도 왜 맞췄는지 모르겠고 틀려도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쯤 한 8월, 9월쯤 되면 이제 막 막막한 거예요. 진짜 막막한 거야.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와서 뭘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해를 잘하는 방법은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서 뭐 독해력을 늘린다거나 혹은 문해력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문법이랑 단어가 안 돼서 그래요. 문법이랑 단어가 안 되니까. 단어가 안 되면 당연히 해석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단어는 외우면 그만이기는 해. 근데 문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70%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독해를 한다고는 하는데 일정 점수 이상 안 나오거나 독해를 제대로 맞추는 느낌도, 혹은 틀려도 왜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독해를 잘하는 방법을 생각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독해는 단어와 문법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랑 문법을 포기하지 마시고, 문법도 그냥 이론을 막연하게 배우거나 문제만 막 디립다 풀지 말고요. 지금처럼 문장 구조 나누는 방법도 배우고, 문법을 풀 때 어디를 어떻게 왜 봐야 되는지를 배우고 나시면, 그래서 문법이 탄탄하고 단어가 탄탄하면 독해를 가서도 내가 몇 번만 설명을 듣고 품사별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는 능력을 일단 기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문제에서 뭐를 실수했구나, 이런 문제 유형은 이걸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Y편입에서는 단어랑 문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독해를 들어가는 겁니다. 단어, 문법, 논리, 독해 한 번에 나가면 저야 편하겠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벙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Y편입에서는 단어 문법, 그리고 단어 문법 독해, 이 순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독해를 잘 못해서 절망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어서 혹은 내가 이해력이 딸려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랑 문법을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편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